뭔가 이 예전에 이 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오달수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사건은 지난 15일 날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요. 한 누리꾼이 글을 올리게 됩니다. 네. 짧지만 되게 명료하게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코믹 연기를 하는 유명한 조연 영화 배우에게 1990년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네.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글 밑에요. 초성으로 이응, 디귿, 시옷이라는 글자가 올라오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네. 우리가 다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되게 명료한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 조금 충격적인 건요. 되게 친근한 코믹 이미지를 보여주는 네. 그 배우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일에 있어서 오달수 측은 공식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지 않다가 네. 어저께 아침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익명 댓글에서 제기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네. 30년 전 20대 초반으로 돌아가 차분히 스스로를 돌이켜보았지만 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에서는 서로가 좀 공방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은 네. 그런 것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영화 촬영, 촬영은 촬영입니다. 촬영은 또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촬영 일정으로 입장을 정리해. 촬영한다고 휴대전화를 다 꺼낼까요? 친구들 전화, 가족들 전화, 그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전화는 다 좋아서요. 전화를 꺼놔도 부재중 전화가 다 떠요. 누구한테 왔는지 다 뜹니다.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본인 얘기로 그 주장이 익명의 이름으로 올린 그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코란 말로 써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그동안 취재진 수많은 기자들이 전화했을 때 전화도 안 받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여하고 있는 영화의 촬영 일정이 2월 24일까지 잡혀 있어. 그러니까 영화 촬영 일정 때문에 그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배우로서 얼마 남지 않은 촬영을 마무리 짓는 게 도리이고 촬영장을 지키는 것이 제작진에게 이번 건으로 인해 그나마 누를 덜 끼칠 거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그 사이에 이 익명을 올린 글이 익명의 글은 삭제가 됐고 그리고 오달수 씨도 아닙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어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과라 해명이 좀 늦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혹이 있긴 했지만 이 댓글도 삭제가 됐고 네. 오달수 씨도 결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오달수 씨가 저런 말을 하는 건 믿어줘도 되겠다라는 게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반전이 또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하. 어제 모 종편에서 이 댓글을 달았다는 그 당시 단원이 나는 오달수에게 성추행만 당하게 아니라 성폭행도 당했다라고 육성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육성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육성 인터뷰를 했는데 아하. 이름은 이제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오달수 씨가 본인의 사기수 위에 이제 선배였는데 아하. 어쨌건 잠시 이야기하자는데 제가 따라갔다가 네.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고 아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이 반항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오달수 씨가 굉장히 차분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성폭행을 계속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일단은 지금 아직 익명인 이 A 씨의 일단 주장인 거고요. 네. 이 이후에 오달수 씨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백 팀장님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 댓글은 본인이 왜 지운 걸까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왜 그랬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지금 댓글을 삭제한 분은 네. 아마 주변 분들, 그러니까 오달수 씨 쪽 분일지 이제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섭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오달수 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좀 눈여겨보면 네. 굉장히 희석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30년 전 20대 때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치우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내가 20대 때 그러니까 30년 전 일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해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도 이 30년 전 20대라는 걸 주장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30년 전이라도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네. 굉장히 무책임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허언전
허언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진정어린 사과를 차라리 하고 네. 그다음에 6일 동안 네. 이게 폭로가 되면서 6일 동안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 있는 상태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뭔가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미 이 30년 전 일이라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누구라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뻗쳐버리면 이게 부인을 해버리면 문제될 게 없다는 네. 이런 부분이 좀 섞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제가 오달수 씨를 변명한다라기보다 오달수 씨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 누가 실명을 걸고 나온 것도 아니었고 익명으로 댓글만 단 거였어요. 그 댓글만 단 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달수 씨가 말하는 것처럼 24일까지 촬영 일정이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폭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거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단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이건 이 댓글에 관련된 건 사실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댓글 단 분이 직접 나와서 육성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음 단계에서 오달수 씨 소속사가 다시 입장을 밝혔어요. 아하. 여기서 만약에 묵묵부답으로 나갔으면 그랬으면 이것도 오달수 씨도 사실인가라고 더 의심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무고로까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건 무고는 아니고 명예훼손죄 정도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허위라면. 네. 그러니까 아직은 오달수 측에서 지금 이 내용도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달수 씨를 마치 이제 뭐 이런 사건에 연루된 걸로 단정하는 듯한 말은 조금 약간 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달수 씨 측에서는 재차 어제 육성으로 자신이 그 댓글을 올렸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육성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소속사는 재차 반박하면서 사실무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무근. 잘들 보세요. 사실무근이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고죄 고소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어떤 대응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여성, 육성으로 인터뷰했던 여성도 이 소속사 측의 입장을 분명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는 이 부분은 경찰이 시시비비 가려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혹시 어떻습니까? 상황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고요. 아하. 이제 만약에 오달수 씨가 이건 무고죄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말 그대로 이 여성이 오달수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언론과 인터뷰나 뭐 인터넷 댓글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여성이 피해받은 게 사실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이제 오달수 측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포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얘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법은 있지만 아하. 오달수 측에서 지금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을 고소하지 않으면 이것도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제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관련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오달수 씨 소속사, 오달수 씨 본인이나 오달수 씨 소속사 측에서 일단 이 구체적인 액션, 네, 명예훼손죄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거나 그런 액션이 있어야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백 팀장님. 네, 이제 지금 이 오달수 씨를 상대로 해서 이 성추행 사실이나 성폭행 부분을 이제 익명으로 이게 제보를 하고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과정까지 오기에 이분들이 그냥 했을까요? 다 법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문 변호사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 이게 무고가 아닌 명예훼손이다. 내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이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폭로를 하고 그런 어떤 제보를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진실이 어느 쪽에 더 공이 넘어갈까? 만약에 이런 어떤 무거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폭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대안이라는 게 뭐냐? 바로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믿고 폭로를 하고 제보를 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오달수 씨 측이나 소속자 측에서 이분들을 상대로 이 두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라 이겁니다. 자신 있으면. 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사실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됐을 때 사실도 드러나면 누가 더 큰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오달수 씨 관련해서 물론 앞에
거론됐던 다른 배우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달수 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장이고요. 물론 그 육성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 들으시면 서운하고 분노가 치밀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어떤 경찰 수사 등을 한 시시비비를 가는 과정까지 들어가지 않은 단계라 저희도 지금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지금 방송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오달수 씨 측은 재차 반박을 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그냥 이 주장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폭로 등이 나올지 이 부분도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조재현 씨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 하면서 다 뭐 배우도 하차하고 뭐 촬영 중인 출연 중인 작품 다 하차했어요. 맡고 있는 직함도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제 얘기했던 피해자 말고 홍수빈 또 다른 피해자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4년 전에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장에서 조재현 씨가 막내야라고 불렀던 그 막내 스태프 당시에 20살이었던 여성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뭐 단순히 막내야라고만 부르지 않았던 것 같은 게 주변에서도 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스태프들이 조재현이 널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정말 조심해라. 절대 대기실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조언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문제가 터진 날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조재현 씨가 이제 촬영장에서 이제 먹을 간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이 막내 스태프와 조재현 씨가 편의점을 향하는데 그때 갑자기 뭐 손을 잡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재현 씨의 친딸과 친아들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친딸이 너무 예쁜데 내 친딸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 뽀뽀를 한번 해줘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막내 스태프가 저희 집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그걸 이제 거절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그러면 그럼 볼에만 뽀뽀 살짝 할게요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 순간 조재현 씨가 완전히 그 이상의 어떤 성적인 그 성추행성의 행동을 했던 거죠. 자, 네, 이런 내용이 지금 추가로 나왔고요. 그리고 조재현 씨 애초 관련해서 그 조재현 씨가 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기자에게 애초에 이걸 보도한 기자에게 5차례나 전화했다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왜 전화했답니까? 일단 조재현 씨는 나 지금 그게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 스태프 쪽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확인을 한다고 이제 5번 정도 전화를 했다는데요.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렇게 피해자들이 계속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니 피해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뭐 사과를 하든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피해자를 찾아서 어떻게든 회유를 하고 어떻게든 이 사실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네. 지금 뭐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조재현 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라는 뭐 또 다른 피해자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는데 그분 얘기가 지금 거의 이게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조금 전에 스태프가 했던 폭로 내용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재현 씨가 지금 다 이제 시인하고 내려놓는 상황이 네. 됐는데 사실 지금 이 기자에게 5번 전화했다는 것도 이게 마치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려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것 때문에 또 대중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장 교수님은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글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과를 하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냐라고 봤을 때는요. 정말 사과를 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기자한테도. 그런 이유에서 그래도 내가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알고 싶다라고 밝혔을 텐데요. 보니까 조재현 씨 사과와 관련해서는요. 되게 만연되어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스태프들이 조언한 걸 보면 조재현이 널 예뻐하는 것 같으니 정말 조심해라. 절대 대기실에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경각심을 조금 알려줬거든요. 어떤 장소를 지목하면서까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그전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좀 만연되어 있는 일이었고요. 그동안 알려지면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재현 씨는 일단 모든 걸 내려놓겠다 했습니다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참 어디까지 이 이른바 미투 운동, 지금 미투 운동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은 됩니다만 그 피해를 당하신 개인마다는요, 정말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던 세월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시사 만화계에서 잘 알려진 아마 박재동 화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박재동 화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그 현직 웹툰 작가가 이제 모 방송국 기자와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름도 이건 전부 다 오픈을 하고 공개를 아하. 하고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네. 결혼을 앞두고 이 박재동 화백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갔는데, 이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안에서는 거목이시다 보니까 가자마자 반갑다 하면서 일단 허벅지를 먼저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일단 1차 성추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사실 저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이 박재동 화백이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신부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해봤냐 너는? 이라고 물으면서, 내가 주례해주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모텔에서 나 옆에서 춤이라도 출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거는 제가 입으로 옮기가 좀 힘듭니다. 너가 뭐 어쨌건 성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끌린다는 취지의 그 남성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류의 발언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뭐 주례 부탁하러 갔다가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문제 제기하지 바로 문제 제기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그런 또 좀 충격적인 내용의 폭로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너무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박재동 화백한테 주례 필요 없고 주례 말고 그냥 공동 입장, 신랑 신부 공동 입장하기로 결정하고 이 박재동 화백의 이 행동, 이게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린 질문입니다. 백 팀장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그때 박재동 화백 이 행동을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성희롱 자체 가지고 말 가지고는 처벌은 안 되는데 모욕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모욕죄.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모멸감이나 모욕감이 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처벌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행동에 옮겨졌다고 하면 당연히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공소시효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친고죄 이제 그런 그 기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 성희롱 자체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되지만 다만 그게 내가 모멸감을 느끼거나 모욕이라고 느꼈다고 하면 이걸 여기에 모욕죄로 허벅지를 처벌할 수 만졌다는 있거든요. 성추행 부분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벅지 만졌다는 부분이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성이 악수를 먼저 청하는 경우에 그대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내가 손을 잡아당겨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수침을 느꼈다고 하면 이것도 성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주례를 부탁하러 간 진짜 앞에 말씀하셨지만 거목입니다. 그 업계에서 거목인데 이 웹툰 작가 이태경 씨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례를 서달라고 하는데 그 어른이 주례선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이런 행태라고 하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 홍순빈 아나운서 이 사실을 이태경 씨는 여러 곳에 알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자신이 사파가로 참여한 한국만화가협회 공정노동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에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박재동 화백이요, 이 씨한테,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제보한 것이냐고 거듭 캐묻기만 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박재동 씨한테 통화를 안 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박재동 화백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건 기억이 좀 없는데 당시에 성희롱할 생각도 없었고 내 기억에 근데 당시에 그냥 우리가 서스름 없이 친하게 지내고 격이 없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라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이제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짜 생각이 안 날까요?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한테 캐묻기까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조금 박재동 화백은 좀 성적인 어떤 잘못된 인식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째서요? 분명히 주례를 부탁할 정도면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탁했을 거예요. 근데 박재동 씨는 그런 어떤 사제관계이기 전에요. 개인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되게 묘한 심리 가운데서는요. 내가 마음을 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면요. 그 시간을 조금 쫓겨가면서 조바심을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안에 좀 착안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성적으로 되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자꾸만 회유하고 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조금 성적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꼭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고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201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업 시간에 아마 그때 강의했나 봐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박재동 화백이 수업 시간에 그랬대요. 여자는 보통 비유하기를 꽃이나 과일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 상큼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는 씨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박재동 화백은 3차례에 걸쳐 공개 사과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성희롱이잖아요. 그죠? 성희롱 같은 경우는 처벌은 되지 않아요. 아까 백종원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학교에서도 전형적으로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었는데 이거는 징계 절차가 좀 미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생각 자체, 사고 자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사 만화를 그리는 박재동 화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예술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욕정에 눈이 멀어 예술가의 양심을 파렴치겠죠?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린 그 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코란 말로 써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그동안 취재진 수많은 기자들이 전화했을 때 전화도 안 받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여하고 있는 영화의 촬영 일정이 2월 24일까지 잡혀 있어. 그러니까 영화 촬영 일정 때문에 그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배우로서 얼마 남지 않은 촬영을 마무리 짓는 게 도리이고 촬영장을 지키는 것이 제작진에게 이번 건으로 인해 그나마 누를 덜 끼칠 거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그 사이에 이 익명으로 올린 글이 네. 익명의 글은 삭제가 됐고 그리고 오달수 씨도 아닙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어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과라 해명이 좀 늦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혹이 있긴 했지만 이 댓글도 삭제가 됐고 네. 오달수 씨도 결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오달수 씨가 저런 말을 하는 건 믿어줘도 되겠다라는 게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반전이 또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하. 어제 모 종편에서 이 댓글을 달았다는 그 당시 단원이 나는 오달수에게 성추행만 당하게 아니라 성폭행도 당했다라고 육성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육성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육성 인터뷰를 했는데 아하. 일단 이름은 이제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제 오달수 씨가 본인의 사기수 위에 이제 선배였는데 아하. 어쨌건 잠시 이야기하자는데 제가 따라갔다가 네.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고 아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이 반항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오달수 씨가 굉장히 차분한 잘들 보세요. 사실 무근이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고죄 고소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어떤 대응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여성, 육성으로 인터뷰했던 여성도 이 소속사 측의 입장을 분명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는 이 부분은 경찰이 시시비비 가려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혹시 어떻습니까? 상황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고요. 아하. 이제 만약에 오달수 씨가 이건 무고죄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말 그대로 이 여성이 오달수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언론과 인터뷰나 인터넷 댓글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여성이 피해받은 게 사실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이제 오달수 씨께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포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얘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법은 있지만 아하. 오달수 측에서 지금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을 고소하지 않으면 이것도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이제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않으면 이 관련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오달수 씨 소속사, 오달수 씨 본인이나 오달수 씨 소속사 측에서 일단 이 구체적인 액션, 명예훼손죄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거나 그런 액션이 있어야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백 팀장님. 네, 이제 지금 이 오달수 씨를 상대로 해서 이 성추행 사실이나 성폭행 부분을 이제 익명으로 이게 제보를 일이라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누구라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뻗쳐버리면 이게 부인을 해버리면 문제될 게 없다는 네. 이런 부분이 좀 섞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뭐 제가 오달수 씨를 변명한다라기보다 오달수 씨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 누가 실명을 걸고 나온 것도 아니었고 익명으로 댓글만 단 거였어요. 그 댓글만 단 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달수 씨가 말하는 것처럼 24일까지 촬영 일정이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폭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거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단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이건 이 댓글에 관련된 건 사실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댓글 단 분이 직접 나와서 육성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음 단계에서 오달수 씨 소속사가 다시 입장을 밝혔어요. 아하. 여기서 만약에 묵묵부답으로 나갔으면 그랬으면 이것도 오달수 씨도 사실인가라고 더 의심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무고로까지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건 무고는 아니고 명예훼손죄 정도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허위라면. 네. 그러니까 아직은 오달수 측에서 지금 이 내용도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달수 씨를 마치 이제 뭐 이런 사건에 연루된 걸로 단정하는 듯한 말은 조금 약간 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달수 씨 측에서는 재차 어제 육성으로 자신이 그 댓글을 올렸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육성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소속사는 재차 반박하면서 사실 무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무근. 그래서 뭔가 이 예전에 이 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오달수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사건은 지난 15일 날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요. 한 누리꾼이 글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짧지만 되게 명료하게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코믹 연기를 하는 유명한 조연 영화 배우에게 1990년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네.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글 밑에요. 초성으로 이응, 디귿, 시옷이라는 글자가 올라오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네. 우리가 다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되게 명료한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 조금 충격적인 건요. 되게 친근한 코믹 이미지를 보여주는 네. 그 배우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일에 있어서 오달수 측은 공식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지 않다가 네. 어저께 아침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익명 댓글에서 제기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네. 30년 전 20대 초반으로 돌아가 차분히 스스로를 돌이켜 보았지만 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에서는 서로가 좀 공방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은 네. 그런 것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영화 촬영, 촬영은 촬영입니다. 촬영은 또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촬영 일정으로 입장을 정리해. 촬영한다고 휴대전화를 다 꺼낼까요? 친구들 전화, 가족들 전화, 그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전화는 다 좋아서요. 전화를 꺼놔도 부재중 전화가 다 떠요. 누구한테 왔는지 다 뜹니다.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본인 얘기로 그 주장이 익명의 이름으로 올린 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성폭행을 계속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일단은 지금 아직 익명인 이 A 씨의 일단 주장인 거고요. 네. 이 이후에 오달수 씨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백 팀장님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아니 그러면 그 댓글은 본인이 왜 지운 걸까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왜 그랬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지금 댓글을 삭제한 분은 네. 아마 주변 분들, 그러니까 오달수 씨 쪽 분일지 이제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섭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오달수 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좀 눈여겨보면 네.
굉장히 희석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30년 전 20대 때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치우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내가 20대 때 그러니까 30년 전 일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해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도 이 30년 전 20대라는 걸 주장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30년 전이라도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네. 굉장히 무책임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허언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진정어린 사과를 차라리 하고 네. 그다음에 6일 동안 네. 이게 폭로가 되면서 6일 동안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 있는 상태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뭔가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미 이 30년 전